안녕하세요. 김연옥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카메라가 문제가 생겨서 한 주간 촬영을 못했어요. 이렇게 새롭게 이제 카메라를 다시 사고 이렇게 이 작가님이 준비하느라고 한 주를 빼먹었네요. 이 촬영이 진행되는 게 이제 벌써 한 2달, 3달이 넘었는데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고 촬영을 하는 게 실은 저에게도 되게 큰 모험이고, 또 저는 이렇게 촬영하면서 강의한 적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앞에서 있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강의가 제가 이렇게 큰 TV 화면으로 봤더니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연극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연극성 인격장애는 반사회성, 자기애성, 또 경계선 인격장애와 더불어서 이제 다 4개의 어떤 B군 인격장애, 클러스터 B에 해당하는 그런 인격장애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내면적으로 본다면은 약간씩 닮아있고 또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연극성 인격장애를 히스테리 인격장애, 히스테리성 성격이라는 말과 이렇게 묶어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엄밀히 보자면 그 프로이드가 처음에 이론을 만들면서 사용했던 히스테리라는 용어는 연극성 인격장애와 약간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두 부분이 공유되는 부분도 있지만 연극성 인격장애는 조금 더 이제 심하고 인격적인 조절이 더 힘들고, 히스테리, 프로이트가 말했던 히스테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건강한 쪽에 해당하는 좀 더 이렇게 자기 조절이 가능한 어떤 성격의 측면이고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연극성 인격장애는 그보다는 조금 더 심한 어떻게 보면 건강한 부분에 있는 히스테리와 또 심한 연극성이 스펙트럼으로 보자면 건강한 쪽과 굉장히 병리적인 쪽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극성 인격장애의 DSM의 어떤 기준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자신이 관심에 초점이 되지 않는 상황을 불편해해요. 언제나 어디서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적 유혹이나 성을 충동하는 행동으로 이렇게 뭔가 어필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감정의 표현이 또는 감정의 상태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해요. B군의 특징들이 다 그거거든요. B군 성격들의 특징이 감정의 흐름이 이렇게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이렇게 괜찮은 기분이라면 좀 안심하고 한참 동안 괜찮아야 되는데 분명히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휙 이렇게 변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또 자신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 히스테리나 연극성은요, 일단 옷을 멋지게 입거나 또는 옷을 입을 때 누구나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이렇게 파격적인데? 뭐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또 멋지게 옷도 잘 입어요. 멋쟁이들이 많아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리고 지나치게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언어적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참 예쁘다. 야, 그거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는 보통 사람도 이렇게 잘 말하죠. 근데 히스테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너무 멋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과장되게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표현 말고도 다른 거, 이제 이런 감정적인 표현 말고도 표현하는 것도요, 굉장히 잘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신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자기가 이 극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렇게 과장되게 꾸며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피암시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피암시성이 높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들갑스럽게 친밀감을 나타내요.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피상적일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보통 연극성 인격장애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중에서 한 4개 이상이 해당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 연극성 성격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연극성 성격을 실제로 이제 만나봤는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 어렸을 때 자기의 반대성, 그러니까 여자는 아버지 또는 남자는 어머니가 굉장히 강력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자라고 친다면 굉장히 강력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 강력한 아버지가 딸에게 계속적인 사랑을 주고 뭔가 일관성 있는 지속적인 믿음직한 사랑을 계속 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신뢰롭게 성격이 발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빠가 강력하고 파워도 있고 그런데 이 아빠가 이 아이에 대해서 계속 일관성 있는 사랑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테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빠의 마음에 들게 뭔가를 행동하면 아빠가 사랑을 주고, 또는 아빠가 자기가 기분이 나쁠 때나 얘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사랑을 주지 않고 화를 내거나 이렇게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의 비율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스테리 성격은 타인의 어떤 감정을 조절하고 뭔가를 조종하면서 자기에게 이목과 인정과 보호를 끌어오는 어떤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존재 그 자체에서 어떤 존재감을 통해서 사랑받거나 인정받거나 내가 이대로도 괜찮지?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점점점 발달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극도로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고 인기를 끌려는 성격으로 이제 발달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만났던 히스테리 한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존재감이 없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존재가 정말 먼지 같대요. 너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공허하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이분이 뭘 하냐면은 주위에 있는 이성,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어장 관리라는 말 하잖아요. 이 히스테리들이 어장 관리를 꼭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어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침 문자를 넣어요. 근데 히스테리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이 이렇게 내 말에 혹 할지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문자를 좋은 아침 하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사람에게 같은 문자를 보내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실제적인 관계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고 주목을 받고 뭔가 인기를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문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그럼 조금 있으면 이렇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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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카톡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카톡이 오냐면, 그래, 반가워, 이렇게 문자를 줘서 고마워, 우리 낮에 어디서 만날까? 내지는 언제 시간 있어? 이런 문자가 띵동 띵동 오면 이 완전히 바닥에 있던 존재감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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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차오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자였거든요. 근데 남자였는데 이렇게 자신의 이 굉장히 낮은 자존감, 자기감 이런 것들이 이 외부의 이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씩 인정받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에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히스테리, 여자 연극성도 마찬가지죠. 이 연극성 성격들이 그래서 되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필을 하냐면 되게 말도 잘해요. 대부분.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히스테리 성격과 연극성이 약간 다른데, 히스테리 성격은 조금 더 건강한 부분도 많은 경우가 있고요. 또 내향이고 그렇게 겉으로 대놓고 유혹적인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은근히 사람들을 유혹하고 은근히 끄는 행동을 많이 해요. 주목받고.
거기에 비해서 연극성은 대놓고 성적이고 대놓고 유혹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과장되게 어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내면적으로는 되게 공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극성 성격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죠.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요. 근데 진짜 사랑을 하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그 사람에게 어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멋있냐면 나에게 관심을 안 주는 사람이 더 멋있어요. 근데 이제 예의라는 사람에게 어필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하고 막 이렇게 잘 매력적으로 잘 보여서 그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딱 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A라는 사람에 대한 매력이 뚝 떨어져요. 이상하죠?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저 A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더 이야기를 걸어보고 싶고 뭔가 어필을 계속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 매력적이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A가. 그렇게 되면 이 연극성 성격은 어떠냐면은 그 순간에 빛을 잃어버려요. 그 순간에 실증이 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연극성 성격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좀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고 고백하는 순간 너무 가치가 없어 보이고 싫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자기에 대한 긍지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오지 않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되게 값어치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순간,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하고 똑같이 열등해지고 별 볼 일 없어지고 이렇게 이상하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를 좋아하는 너는 누구야?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로 가치 없는 인간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히스테리의 역동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가까워져요. 비상적이고 되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혹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부정적인 부분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한 수준의 히스테리 여자를 만난다, 남자를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따뜻하고 온화하고 그리고 되게 관심이 많고 말도 재미있게 잘하고 뭐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리적이지 않는 젤의 수준,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한 수준의 히스테리들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호의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심한 연극성으로 갈수록 되게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늘 애인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꾸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히스테리 남편이나 히스테리 아내를 가진 분들이 호소를 해요. 어떤 호소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매력이 없나? 응? 내가 너무 이렇게 실증나게 이상한 인간인가? 하는 회의감을 자꾸 갖게 돼요. 그런데 실은 이 문제는 배우자가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연극성 성격의 내면에 있는 굉장히 이 연약한 자기감,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주고 인기가 있고 뭔가 이래야만 내가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이 공허한 이 마음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을 계속 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테릭 연극성이 있는 이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좋아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자꾸 만나고 자꾸 뭔가를 나누고 가서 술자석에 같이 가고 노래방에 같이 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만났던 어떤 분은 되게 이렇게 성실한 직장인이고 또 뭐 아내도 굉장히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인데도 일생 바람을 피워요. 일생 동안.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구멍이 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그 아내의 문제가 뭐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은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우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히스테리들은 애인이 있거나 남편이 있어도 예비군들이 좀 있어요. 예비. 애인 예비 1번, 애인 예비 2번, 애인 예비 3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존재감과 굉장히 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을 표출하고 얻기 위해서 이 상비약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애인이 생기면 이 히스테리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연애를 잘할 것 같고 굉장히 자기하고 상호작용을 잘할 것 같고 심지어는 성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은데 실제로 연극성들은 이제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실제로 자기 마음의 욕구도 잘 몰라요. 이들이 쓰는 방어 기제가 주로 부인이나 억압을 쓰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기분이고 이 사람에게 어떤 욕구를 갖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는 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못 만나죠. 자기 마음을 잘 못 만나는 사람이 타인의 마음을 잘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죠. 실제로 연애가 되면 연애가 잘 안 돼요. 심지어 성관계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은 이들에게 이제 이런 어떤 성격적인 특징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이 삶에서의 장애, 관계에서의 장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키워나가지 못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격들이 어떤 식으로 치료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